이번에는 외교안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얽혀 있습니다. 핵심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인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47명의 공동 성명을 주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핵심 네,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 협박을 멈춰라, 이런 내용인데, 네, 거짓 네. 협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블러핑이라는 영어를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대부분 미국 언론이나 네. 이런 데서 많이 블러핑이란 일종 트럼프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 이제 관련해서 이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좀 일전에도 저희가 이제 의원님을 모시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본 바가 있는데, 네, 지금 어떤 점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일단 이 소파 협정이라고 저희가 주한미군 준군 그 지휘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제5조 1항 2항에 네. 우리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음, 주한미군의 운영비는 미국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91년도부터 SMA라 그래서 스페셜 매저먼트 그러니까 SMA란 특별 협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 한 1,000억 정도 규모부터 이렇게 분담을 해왔는데 예. 지금 1조 389억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5조를 올리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런 그런 계산 근거나 예. 명목이 없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일종의 편견과 정치적 구호로 이렇게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음흠. 일종의 블러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SMA,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아닙니까? 이 네, 관련해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SMA의 네, 재검토 및 업데이트, 이 필요성을 거론을 했다고 하는 건데, 네. 나중에 가서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이 특별 협정 내용까지 바꾸자라고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을 지금 그 점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글쎄요, 아무튼 저희들이 어찌 협상을 통해 이게 부딪혀야 될 것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이나 많은 네, 언론에서도 비판적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견은 한국이 현명하게 잘 버텨라 이렇게 음, 말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서 부당하게 보고 있고 실제로 협상팀조차도 네. 자신이 없고 죄송하고 좀 미안하다 이런 입장을 보일 정도로 저번에 말씀해 자신들 주셨죠. 스스로의 네. 논리적 음, 정당성이 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이 주도해서 채택한 성명 내용에 보면은 세 가지 네, 질문을 그러니까 그 제시를 했어요. 그 가운데 첫 네, 번째가 현재 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몇 명인가라는 질문을 네. 던지셨는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겁니까? 문제는 주한 미군의 숫자가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됩니다. 마치 그 군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점호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인원의 출입이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될 텐데 네. 우리 주한 미군은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에나 이것을 통보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2017년도 미국 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 분석에 의하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이 24,189명으로 돼 있는데요. 잠깐만. 근데 공식 통보를 안 합니까? 우리 안 당국이? 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몇 명 주둔하고 있다는 숫자를 통보를 안 해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처, 그러니까 처음 참 듣는 예, 처음 이게 듣는 얘기인데요. 말로 용병이라면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그 용병이라고 그런다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휘를 따라야 되고 통보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주둔 비용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둔 인원이 계속 입출입이 되기 때문에 알 예. 수 없고 특히 주한미군의 성격이 북한만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동부가 신속 기동군 형태가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여기서 훈련된 병력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 병력이 어떻게 이출입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태산인데요. 지금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 문제점 하나가 또 도출이 된 것으로 일단 중간 정리를 하고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3차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네. 그러니까 50억 불은 결국은 일단 그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칭 싸게 지른 것이고 결국은 네. 깎이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우리 국민 여론이 얼마나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예. 국민의 여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여론은 바로 실시간으로 미국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음흠. 미국 내 여론과 우리 한국의 여론이 중요하다. 예. 대부분 상식적인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 요구가 너무 부당하다. 이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금이 가거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반미 정서가 생기게 될 것을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론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협상팀을 잘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국회의 힘이 중요한 게 미국 협상팀도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게 협상팀 합의가 되면 제가 속해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상팀이 저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가장 큰 협상의 버팀목이다. 아무리 미국이 압력을 넣어도 이렇게 되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국도 우회를 중시하는 국가인데 그 논리를 부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일전에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가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 이때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좀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수 일각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어제 했던데요. 물론 50억 달러 전체는 못 올려주고 그래도 좀 더 올려주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따로 요구할 거를 관철을 시키는 게 더 실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요지의 어떤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장해서 관철시켜야 될 것은 우리 국가 예산을 두고 우리 전혀 회계감사라든지 감사원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도 현금이 2천억이 넘게 지금 통장에 남아 있는데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쓰는지 전혀 회계감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주한미군에 의해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문제가 계속 인원을 감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대해서 후생복지나 이런 분야가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노동법도 적용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 3명이 이제 미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좀 미국으로 간다면 좀 설득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여야 대표가 간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외통위 차원에서 한 3명 정도 다음 달 초에 갈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쭉 미국 상하원들을 좀 만나볼 계획입니다. 거기 의원님도 이제 같이 가시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지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현안이 지소미아 종료인데요. 미국 쪽에서는 계속 어떤 그 종료 철회 내지 중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미국이 사실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는 팔짱을 끼고 있다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 쪽만을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 입장이 왜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한 이유가 안보상으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안보와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양해를 하지 않고 개별 심사를 하나하나 하겠다 이런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는데 이것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조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일본한테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사안인데 거기는 팔짱 끼고 보고 있다가 지소미아를 계속 이렇게 다시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이런 입장이 우리 정부도 확고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소미아를 복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 대신 티사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TISA가 이제 삼국 간에 미국을 매개로 한 정보 공유 약정인데 네. 그럴 수밖에 없고 특히 저는 미국이 계속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게 독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이 훈련하는 것을 유감 표명을 했어요. 미국에서. 네. 근데 도대체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은 다 모든 걸로 확인된 사실인데 이 대한민국 영토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국이 네.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일본이 지금 독도를 자기네 땅이나 우기고 군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긴장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일 간의 지소미아가 유지된다는 것은 또 그것도 모순입니다. 일종의 독도를 언제 군사적으로 침략할지도 모르는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맺어서 유지한다는 것은 상호 모순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미국이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편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의원님?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뭐 지금까지 미국은 항상 일본 중심의 사고를 해왔고 네네. 꼭 1905년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상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1905년 그때 러일 전쟁 그 과정에서 독도도 일본이 시네마현의 그런 지방 알겠습니다. 공시를 통해 공개적이지 않고 비밀리에 우리 땅을 뺏어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네네네. 사실 미국의 책임이 큰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이것을 애매하게 처리한 것도 책임이 크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고요. 남궁훈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미국을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지만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의 입장을 명백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라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